실거주 아파트 보유세 인상 검토, 1주택자 위험합니다. 오늘 아침 김 선생님은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보다가 화면 속 문장 하나에 손이 멈췄습니다. 실거주 아파트 보유세 인상 검토라는 제목이었습니다. 30년을 일해서 마련한 아파트 한 채, 그것도 자식들 키우며 살고 있는 집인데 보유세를 더 내야 한다니 가심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퇴 후 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는 김 선생님에게 이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겨우 마련한 내 집 한 채, 그런데 이제는 그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투기꾼도 아니고 여러 채를 가진 것도 아닌데 왜 우리 같은 서민들이 이런 걱정을 해야 하는지 참으로 답답한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집, 이제는 부담이 되는 시대. 박 여사님은 올해 65입니다. 남편과 함께 공장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20년 전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때만 해도 집값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고 두 부부는 노후를 위해 이 집만큼은 꼭 지키자고 다짐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최소한 살 곳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주변 환경이 좋아지면서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팔 생각도 없고 그저 평생 살 집인데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로 재산세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건강보험료까지 올라서 매달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연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저축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 이야기가 나오니 박 여사님은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집을 팔자니 갈 곳이 없고 그렇다고 세금을 계속 낼 여력도 없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노년에 이렇게 불안해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씁쓸합니다. 박 여사님 같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사람들, 그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보유세 인상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칼날입니다. 정부는 왜 이런 결정을 검토하는가? 정부 입장에서 보면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더 물려서 집을 내놓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세금이 오르면 다주택자들은 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합니다. 전세금이 오르고 월세가 오르면서 결국 피해는 집 없는 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1주택자들까지 이 여파를 고스란히 받는다는 점입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숫자와 통계로 세상을 봅니다. 하지만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고 삶이 있습니다.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 한 채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불안은 통계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1주택자 중 절반 이상이 재산세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한 노년층의 경우 소득은 줄어드는데 세금은 계속 오르니 생활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유세를 더 올린다는 것은 서민들의 등에 짐을 더 얻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집값은 올랐지만 현금은 없는 역설. 20, 30년 전만 해도 집을 사는 것은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월급쟁이가 10년 정도 저축하면 작은 아파트 한 채는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 많은 분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집을 샀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노후 대비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우리가 산 집이 몇 배로 뛰었습니다. 장부상으로는 우리가 부자가 된 셈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집값이 올라도 팔 수 없으니 그저 종이 위의 숫자일 뿐입니다. 오히려 집값이 올라면서 세금만 늘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값이 오른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변이 개발되어서입니다. 나는 그저 30년 전에 산 집에서 계속 살고 있을 뿐인데 마치 부동산 투기라도 한 것처럼 세금을 물립니다. 집을 팔면 어디 가서 살라는 겁니까? 이것이 공정한 겁니까? 맞는 말입니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와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를 같은 잣대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는 보유세 인상안은 이런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후 파산의 공포가 현실이 되는 순간, 정년퇴직 후 연금으로 사는 분들에게 매달 나가는 돈을 계산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관리비, 건강보험료, 재산세, 통신비, 식비를 다 합치면 연금의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여기에 병원비라도 들어가면 적자가 됩니다. 그런데 보유세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매년 수십만 원, 경우에 따라서는 100만 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 이것은 한 달 식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약값을 줄여야 할지 식사를 거를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집은 있지만 생활비가 없어서 고통받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는 싫고 그렇다고 집을 팔자니 갈 곳이 없습니다. 영목이지를 알아보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받을 수 있는 돈도 생각보다 적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노인 빈곤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노인들 중 상당수가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집은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 이것이 우리 시대의 노인들의 초상입니다. 여기에 보유세까지 오르면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투기꾼과 서민을 구분하지 못하는 정책의 한계. 정책 위반자들은 종종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보지 못합니다. 책상 위에서는 완벽해 보이는 정책이 현장에서는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유세 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의 목표는 투기를 막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평범한 1주택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부자들은 세금을 낼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채를 가진 사람들은 세금이 오르면 임대료를 올려서 그 부담을 전가합니다. 반면 1주택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살고 있는 집인데 팔 수도 없고 임대를 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주머니에서 세금을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은 고정되어 있거나 줄어드는데 지출만 늘어나니 생활이 무너집니다. 정부는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서 세금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거 경험을 보면 이런 약속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드뭅니다. 행정의 복잡함, 예산의 부족, 정치적 이해관계 등 여러 이유로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불안한 마음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보십시오.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꼼꼼히 계산해 보십시오. 보유세가 오를 경우 얼마나 추가 부담이 생길지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비상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최소한 1년치 세금은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정부 정책의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보유세 인상이 확정되기 전에 여론을 모으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정책 위반자들은 우리의 고통을 모릅니다. 넷째,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세무사나 재무상담사를 통해 절세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제도나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족들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노후 계획을 자식들과 공유하고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집이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시대. 예전에는 집을 사면 안심이었습니다. 집값은 오르고 노후가 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관리비는 매년 오르고 재산세는 껑충 뛰고 건강보험료도 집값에 연동되어 올라갑니다. 집을 팔자니 다시 살 곳을 마련하기 어렵고 전세로 들어가자니 보증금이 너무 높습니다. 그렇다고 월세를 살기에는 연금이 부족합니다. 결국 많은 노인들이 집에 갇혀있는 신세가 됩니다. 재산은 있지만 현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참고 자식들 만나러 가고 싶어도 교통비가 부담스러워서 집에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던 노후의 모습입니까? 평생 일해서 집 한 채 마련했는데 그 집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정상입니까?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제도가 잘못되었거나 정책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우리 사회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우리의 고통을 아는가? 선거철이면 되면 정치인들이 찾아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그 약속은 어딘가로 사라집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가입니다.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연금으로 살아가는 노인들의 고통을 아는가입니다. 집값이 올라서 세금 폭탄을 맞는 1주택자들의 절망을 아는가입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유세 인상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세금을 더 내도 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몇십만 원의 세금 인상은 한 달 식비를 의미합니다. 정치인들이 정말로 서민을 위한다면 1주택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확실히 만들어야 합니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특히 노인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은 복잡하게 만들어지고 혜택은 아는 사람만 받고 피해는 약자들에게 집중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한 우리의 불안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웃의 이야기, 우리의 미래. 얼마 전 아파트 단지 벤치에서 이웃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데 아들, 딸이 외국에 있어서 명절에만 온다고 합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최근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놀라셨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거의 2배가 올랐는데 어떻게 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좋아서 산 게 아니라 살 곳이 필요해서 샀는데 이제는 이 집 때문에 걱정이 타산이라고, 차라리 집이 없었으면 더 편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 노년에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미래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는 모두 늙습니다. 언젠가는 일을 그만두고 연금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도 할머니처럼 집 때문에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세금은 공정해야 한다. 세금의 본질은 공정함에 있습니다. 능력에 따라 내고 필요에 따라 쓰는 것이 세금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보유세 인상은 이 원칙에 어긋납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그 사람의 소득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집을 팔 생각도 없는데 왜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합니까? 이것은 마치 은행 예금 잔고가 늘어났다고 해서